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부산 이시복입니다. 부산 지방 현재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면서 무척 춥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6도까지 오르면서 지금보다 10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낮에 추위가 풀린 뒤에는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 지방 현재 기온 영하 5도입니다. 폐 휴대폰을 재활용한 산불 예방 시스템이 국내 처음으로 부산 지역 산에 설치가 됐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에 특화된 스마트 안전 시스템으로 그 역할에 기대가 큰데요. 부산시설공단 창의성과팀 장충희 연구개발 담당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안과도 없었는데 병원 가려면 불편치. 우리가 밖에 아니면 기장 가야지. 임산부 관련해서 출동 건수는 48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정관 신도시 내에는 정말 의료적으로 환경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산부인과가 들어가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병원이라는 영리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에는 멀은 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부산 기장군에는 11만 명이 살지만 산부인과는 단 한 곳뿐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정관 신도시 안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어 많은 임산부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엄미리 리포터가 취재해 왔습니다. 먼저 부산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봅니다. KBS 부산보도국의 장성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의 진객이죠. 따뜻한 남쪽 땅을 찾아온 철새 큰 고니가 부산에서 잇따라 죽거나 또 탈진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는데 원인이 뭡니까? 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에는 현재 죽은 채 냉동된 큰 고니 한 마리가 보관돼 있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이 철새는 지난 23일 을숙도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요. 사인은 납중독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생후 1, 2년 정도의 수컷 큰 고니 한 마리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큰 고니는 지난 20일 강서구안 감나무밭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빈혈 증세가 심해 검사를 해보니 역시 납중독이었습니다. 이 두 마리 큰 고니 모두 혈액에서 정상 수치 6배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측은 큰 고니의 경우 목이 길어 물 및 땅바닥을 긁는 형식으로 뿌리식물을 먹는데 이 때문에 다른 개체보다 더 납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납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낚시용 납추로 추정되는데요. 낚시꾼들이 무심코 버리는 납추가 직접 몸속에 들어가 작용했거나 토양이나 물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한 해 평균 유통되는 이 낚시용 납추는 400톤가량, 쓰고 남은 납추는 대부분 강이나 바다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오는 9월부터 낚시용 납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이나 바다에 버려진 것이 워낙 많아 납중독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네, 소주에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주값을 올리기 전에 위생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0일 한 식당에서 가족 외식을 하던 35살 이모 씨는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소주를 마시던 중 입안에 무엇인가 씹혀 뱉어보니 콩알만한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식당 주인과 주류업체 관계자를 불러 확인한 결과 병 안에는 유리 조각들이 더 남아있었습니다. 피해자 이 씨는 다음날 혈변과 설사 증세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소주업체는 식당에 납품했던 소주 전량을 회수해 검수하고 식약청과 함께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4월에도 개봉하지 않은 소주병에 비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소주나 맥주는 빈 병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세척 과정 등에서 위생관리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된 소주 이물질 신고 27건 가운데 4건이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주류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는 7월 전까지는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이번에는 건강 소식 하나 살펴보죠. 구루병이나 골연화증으로 불리며 뼈에 변형이 생기는 비타민 D 결핍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데 예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예, 한 60대 환자는 무릎에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는데요. 뼈가 물렁해져 골절이 우려되는 골연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과 인이 뼈에 축적되지 않아 골격이 휘게 되거나 부러지기 쉬운데 바로 골연화증이나 구루병의 원인이 됩니다. 비타민 D 결핍증 환자는 지난 2007년 1,800명에서 5년 사이 16,000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8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아야 만들어지는 유일한 비타민인데요.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야외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비타민 D 결핍증 환자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하루 30분 이상 의도적으로 일광욕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또 지나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비타민 D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타민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등푸른 생선이나 달걀, 치즈와 같은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비타민 D 부족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장성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교통정보센터 안혜상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월요일답게 좀 많이 밀리는 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힘든 출근길인데요. 이동 시간을 넉넉히 잡고 이동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서로는 전 시간대 범내골에서 진양 사이로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8시 13분에 처리가 끝나면서 황년램프에서 범내골 램프 쪽 정체는 풀렸고요. 이후 진양에서 방음터널, 감전에서 낙동대교 구간이 출근길 정체가 계속 빚어집니다. 관문대로 역시 몰아보면 정체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방음터널 내 2차로 쪽 택시가 고장으로 정체했고요. 백양터널까지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만덕 2터널을 기점으로는 양방향 진입에 지금 정체가 나타나고요. 만덕에서 구포로 가는 길 평소보다 많이 분주한 모습인데요. 숙등 사거리에서 덕천교차로 구포역까지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상 일대는 새벽시장에서 사상구청 쪽으로 가실 때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며칠 사이 추위가 계속되면서 화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이 시장 일대로는 도로가 얼어있는 곳이 있고요. 지금 새벽시장에서 사상구청 중간 지점 결빙 구간이 자리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라디오 굿모닝 부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백양산에서 산불을 내려고 했다가는 곧바로 제지를 당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이 폐휴대전화를 재활용한 스마트 모바일 산불 예방 시스템 산불 지킴이를 전국 최초로 개발했는데요. 1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만들어낸 거라고 하네요. 연구에 직접 참여했던 부산시설공단 창의성과팀 장충희 연구개발 담당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스템 부산 어디에 설치가 돼 있죠? 네. 부산 백양산 642m 정상과 백양산 숲길 등 두 개소에 시범 구축했습니다. 네. 백양산은 사상구, 북구, 부산 진구 등에 걸쳐 있는데요. 네. 등산 등송 코스는 여러 곳인데 그중 어린이 대공원에서 성지고 수원지를 거쳐 만남의 간장에서 올라가면 소요 시간은 약 30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네. 초읍동의 어린이 대공원도 위치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정상을 즐겨 찾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 정상의 궤도와 감시를 위해 산불 지킴이를 구축했습니다. 네. 설치는 작년 12월 말에 설치해 1월 초까지 테스트를 거친 다음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약 1년간 연구 개발에 매달렸다고 하던데 어떻게 전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겁니까? 예. 저희 부산시설공단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전문 공기업입니다. 네. 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만 해도 윤락공원, 시민회관, 강환대로, 도시고속도로, 터널, 지하도 상가 등이 있고요. 네. 특히 도심의 푸른 숲인 자연의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기존 산불 감시 시스템인 CCTV는 한전 전기와 유선 케이블이나 인터넷이 있어야 하고 영상 감시 기능만 있는 데다가 구축 비용이 고가이고 관리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설치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효율적인 시스템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휴대폰을 활용하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업체를 찾는 중에 가까운 진주 연안공대 창업동아리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창업동아리를 찾아가 제안을 하고 1년간에 걸쳐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눈에 띄는 점이 폐 휴대폰을 활용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이 어떤 원리인 겁니까? 네,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폐 휴대폰은 1년에 약 1,600만 대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휴대폰은 고장이 난 것보다는 유행이 지나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버려지는 폐 휴대폰을 통신용 모뎀으로 사용하여 거기에다가 감지 센서, LED 조명, 샘플을 붙여 만들면 될 것 같아서 공동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 번 실패를 해 자주됐지만 창업 동아리 팀이 끝까지 노력하여 주신 덕분으로 산불 지킴이가 완벽하게 개발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 산불 지킴이 이 내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시스템은 친환경 나무 기둥에 내부에는 빛을 전기로 만드는 태양 전지판, 네.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등산객을 감지하는 감지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야간 LED 조명,
HD급 고화질 블랙박스, 앞에 휴대폰, 스피커, 마이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장치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건지 상황에 맞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킴이 주변으로 등산객이 지나가면 동작 감지 센서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안내 계도 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입산 통제구역, 출입 통제구역으로 외부인이 들어오면 상황실 및 관리자에게 즉각 통보가 되어서 카메라 영상을 보며 방송을 하거나 양방향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스피커폰을 활용해서 산불이나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한 장소로 안내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기존 CCTV 영상 감시 시스템하고는 여러 면에서 차별점이 있겠네요. 네. 기존 CCTV 영상 감시 시스템보다 기능이 다양하고 무선 통신망을 이용함으로써 설치 비용과 통신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네. 기존 CCTV 영상 감시 시스템은 설치에 따른 제약 조건이 많았습니다. 네. 전기선과 카메라 연산 중선 케이블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산불 지킴이는 폐 휴대폰을 통신망과 태양열을 전력으로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도 들었고 네. 저렴한 통신비로 인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 같은데 이걸 어디에 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무방비 상태에 놓인 농어촌 마을 간이 상수도의 물 안전 관리나 네. 깊은 산속 나홀로 있는 문화재 감시,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네. 그리고 제주도 올레길 연임 피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올레길 둘레길 반복령 등으로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직 설치가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요. 도움이 된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등산로 주변으로 등산객들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산불 방지 계도 방송이 나오므로 네. 등산객들이 한 번 더 주의를 갖게 되면서 지나는 등산객들의 산불 예방 효과도 크지만 친환경적인 시스템 도입이라고 호평도 좋습니다. 네. 등산로 주변에 등산객이 버리는 쓰레기 무단 투기도 없어지고 앞으로 범죄 예방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이 다른 곳에도 좀 설치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설치 확대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네. 저희는 근본 백양산 산불 지킴이 시스템 구축을 시점으로 중앙공원 및 대신공원 등산로에도 확대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벌써 산림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밀착형 산불 예방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내년부터 산불이 예상되는 산속기도원, 굿당,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곳이나 공동묘지, 올레길, 둘레길, 일상금지구역 등에 설치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설공단 창의성과팀 장충희 연구개발 담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산대학교 이시복 교수가 진행하는 굿모닝 부산을 듣고 계십니다. 굿모닝 부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8시 49분입니다.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초저출산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났다고 하죠. 하지만 산부인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부산 기장군에는 11만 명이 살지만 산부인과는 단 한 곳뿐이라고 하는데 특히 정관 신도시 안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전혀 없어 많은 임산부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엄민희 리포터가 취재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근무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요.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정관 신도시의 개업을 꺼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신도시 안에는 산부인과를 개원하면 2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플랜카드가 내걸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계약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기장군과 부산시의 입장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기 정관 전통시장 바로 앞 건물 무상으로 2년 동안 해준다고 산부인과 크게 플래카드 써붙여놨어요. 조리원 밑에. 지금 모집하고 있어. 한 달 넘었는데요.
아직 들었어요. 없으니까 지금 자꾸 광고 때리지. 그래도 안 들어나 봐. 조리원이 5층하고 4층하고 조리원이야. 2, 3층은 저기 산부인과에 2년 무상으로 해준다고 써붙여놨어요. 우리 딸 같은 경우도 지금 집은 기장인데 해운대 나가요. 해운대 백병원 산부인과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엄마 갑자기 이러면 자 어쩌노 이래. 응급 상황일 때 많이 불편하지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 옆에 있으면 진짜 조금 뭐 어째 뭐 배가 아프다 안 좋다 하면 뭐 병원에 내려오면 되잖아. 안 그래 되니까 그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차후로 이제 지금 많이 필요하니까 일단 있어야 맞지. 없으니까 불편한 거는 맞아요. 우리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산부인과가 필요 없나?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젊은 층도 많고 그러니까 있어야지. 기장군 안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 119 소방대원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장군에서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가 19km 떨어진 금정구 소재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응급 상황에 늘 마음 졸이는 순간들이라고 합니다. 임산부의 분만 진통으로 출동한 건수는 14건, 그 외 임산부 관련해서 출동 건수는 48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정관 신도시 내에는 정말 의료적으로 환경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낮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의원급들이 있어서 거기서 진료를 많이 보겠지만은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취약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이 자리 중심으로 딱 보면은 18km에 있는 그것도 이제 자동차 거리로 만약에 버스로 가면은 한 40분 거리고요. 버스 없이 이제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금정구 소재에 있는 여성병원입니다. 얼마 전 셋째를 임신 중이던 30대 중반 임산부의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속히 이제 응급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니까 50분 거리에 있는 해운대 소재 기장소방서 인근에는 분만이 가능한 곳이 없거든요. 산모나 아이에게는 무엇보다도 병원에서 분만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또 감염상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조금만 늦게 나오길 기도하면서 이송을 했었는데 또 다행히 또 그 산모분은 병원에서 분만을 하셨어요. 정말 좀 다행인데 기소하면서 근데 또 그런 출동이 또 생긴다면은 저희 구급대원들이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2012년도 부산시 합계 출산율 1.078%인데 반해 기장군은 1.493%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기장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기장군 보건소 서경민 계장의 이야기입니다. 출산율이 높은 것에 비하여 관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산모들이 분만과 산후조리가 가능한 최신 시설을 갖춘 큰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기장군은 해운대구나 금정구로 이동하는 시간이 20분, 30분 정도면 가능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병원의 경영 부분을 생각할 때 일반 병원이 쉽게 진입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우리 기장군에서는 타 구에 없는 특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 비용 50만 원과 출산 축하 물품으로 미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출산 장려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듯이 향후 출산율이 더 높아지면 우리 군 내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도 생기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부산시는 영리 목적인 산부인과 개원을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대신 보건소를 24시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 이성숙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산부인과가 들어가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비용의 부담도 많이 들고 또 병원이라는 영리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편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에는 멀은 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정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새롭게 이주하시는 분들이고 신혼부부들 이런 젊은 층들이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을 생각한다면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보건소에 관련해서 아기를 분만할 수 있는 24시간 또 응급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은 정책을 좀 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로만 출산 장려할 것이 아니라 아이 출산의 가장 기본인
산부인과 같은 기초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산 연령 인구 감소와 출산에 따른 위험 부담으로 최근 분만 정원 전문 병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의 경우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20여곳뿐이라고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 산부인과가 사라진 것은 이미 오래전이고요. 이제는 대도시조차도 분만 병원이 점점 귀해지고 있는데요. 시나 관계 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엄민희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부산 게시판입니다. 부산 세관은 오늘부터 내달 8일까지를 관세 환급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환급 업무 처리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합니다.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주최 이강현 세계자원봉사협회 회장 초청 강연회가 오늘 오후 2시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새 정부와 자원봉사입니다. 부산문화재단은 금년 한 해 동안 문화 소외 지역이나 취약시설을 찾아가 연극, 무용, 국악 등을 공연하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칩니다. 문화예술 행사 유치를 희망하는 시설은 오늘까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로 신청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다음 달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비상임 이사를 대체할 임원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부산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캠프 하야리아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구입하는 시민 접수를 받습니다. 한국 최초의 크루즈선인 클럽 하모니호가 오늘 부산항을 출항하는 항차를 끝으로 취항 1년 만에 운항을 중단하는 임시 휴업을 실시합니다. 부산진구는 유실 유기동물을 처리할 부산진구 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자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신청서 교부와 접수는 부산진구청 9층 지역경제과에서 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부산시 기능경기위원회는 금년 4월 10일에 열릴 부산시 기능경기대회 참가 신청을 2월 6일까지 받습니다. 참가 자격으로 학력 및 경력 제한이 없지만 전국 및 국제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접수처는 북구 금곡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본부입니다. 제9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부산대표 선수단 결단식이 오늘 오후 4시 30분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부산은 빙상,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등 5개 종목에 선수 및 임원 219명이 참가합니다. 지금까지 유정이었습니다. 부산에는 이렇다 할 동물원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해운대에 조만간 동물을 구경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됩니다. 다음 달 해운대 NC백화점에 주렁주렁이라는 동물원이 문을 여는데요. 전국 최초의 실내 동물원이라고 하네요. 이곳에는 브라질에서 넘어온 토코투칸이라는 앵무새를 비롯해 사막여우, 설가타 거북, 핀치 등 작은 동물들이 전시가 되는데요.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동물쇼가 열리는 공연장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교실도 있다고 하는군요. 도심 속 실내 체험 동물원, 새로운 형태의 테마파크로 관심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2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부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5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